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밀추 자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추, 이게 손 숫자를 옆에서 글자로 들어갈 때는 이걸 이렇게 쓰거든요. 손 숫자를, 이 손 숫자가 원래는 이게 손 숫자거든요. 손바닥을 이렇게 손바닥 모양이 손바닥 모양이다 해서 손 숫자입니다. 손수 원형이 이겁니다. 대강 손바닥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자. 손 숫자는 1개, 2개, 3개에서 짠 이렇게 이거를 약간 구부리면서 꺾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근데 이게 글자 안으로 들어갈 때는 이게 3개가 2개로 줄어들고 이게 꺾는 게 이 손 숫자를 글자 안으로 들어가면 자주 나오니까요. 이게 손 숫자거든요. 그래서 손 숫자가 들어가고 이게 세추자입니다. 세추. 그 새 조자라고 지난 시간에 이렇게 새 머리털이 있고 새 눈이 있고 이게 새 몸털, 이게 날개죽지, 그리고 날개털, 새 조자였잖아요. 지난 시간에 새 조자였고 새 추자가 근데 새가 여러 모양이지 않습니까? 날개도 큰 것도 있고 짱도. 이건 좀 짜리몽땅한 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짜리몽땅한 새,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짜리몽땅하게 있고 이렇게 눈이 있고 이런 짜리몽땅한 새추. 짜리몽땅한 새, 이건 좀 긴 그 멋진 새, 짜리몽땅한 새. 그래서 이렇게 부리가 내려왔고요. 짠 해서 내려왔고, 짠, 이거 새 눈이 있겠죠, 걔도. 하고, 이거 짠, 이거 짠, 이거 날개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부리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털이 있고, 여기 눈이 있고, 해가지고 날개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짠, 그래가지고 날개가 이렇게 있고, 눈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게 찌끗 한 개 있고, 그래서 이게 세추, 이렇게 세추입니다. 근데 이게 손 숫자가 붙었지 않습니까? 그 새를 이렇게 손에다 이렇게 딱 도수리 손에다 이렇게 딱 해놓지 않습니까? 사람 손에다가 이렇게 딱 하면 새가 이고 여기 사람 손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날려 보낼 때 밀어서 새가 펄럭펄럭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추를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면은 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밀추, 손으로 새를 밀어서 날려보낸다. 새가 손에 앉아 있었던 상태에서 손에서 새를 밀어서 날려보낸다. 밀추입니다. 밀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뭐 상관없고요. 이렇게 밀추입니다. 손에다 이 밀추입니다. 추진을 하다. 자, 그리고 자리 위, 사람이, 이건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게 설립, 이렇게 세워놓은 거죠. 밑에다가 이게 올려놓고 또 그 위에다 짜장을 해놓고 그 위에서 세워놓는다. 이게 2개 있으면 나란할 평, 2개가 나란히 서 있다. 병렬 연결 그러지 않습니까? 나란할 평. 그 병렬로 모여라, 병렬. 그런데 자, 서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서 있는 위치, 거기가 자리입니다. 자리 위, 사람이 서 있는 위치, 거기가 자리 위입니다. 사람이 서 있는 위치, 자리 위. 이게 사람인이죠. 사람인이 옆에 글자로 들어갈 때 이렇게 씁니다. 자, 서 있는 자리 위, 자리 위. 자, 스토리. 됐죠? 사양할 상 나라국. 먼저 이 말씀 원자지 않습니까? 말씀 원. 거기 옆에 붙은 게 이게 장례 지낼 때 그 양자거든요. 장례 그 사람 죽을 때 장례식 하잖아요. 장례식 양자입니다. 이 양자입니다.
얘가 들어가면 양자가 많아요. 양자. 이게 들어가는 글자는. 그래서 제가 얘를 이야기를 만들어 봤어요. 그 어떤 장례식 할 때는 상주는 그 장례식장에서 쓰는 그 모자가 있어요. 상복에 모자가 있죠. 그리고 울죠. 장례식의 상징은 운다는 거죠. 장례식은 운다는 거 상징해서 그렇기 때문에 입구를 2개 쓴 겁니다. 그냥 일반 말하는 게 아니고 2개 강조를 한 거죠. 많이 우는 거예요. 근데 우는데 울면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눈물이 웬만큼 나오는 그런 눈물은 평상시 눈물이고, 장례식장은 어떤 그 극도의 슬픔의 그런 걸 상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물이 될 정도로 운다. 우물이 될 정도로 운다. 그래서 우물정자. 이 우물정자인 거 아시죠? 우물정자. 이게 우물정자입니다. 우물정. 그 우물 모양이다. 우물을 하늘 위에서 볼 때, 우물을 하늘 위에서 이렇게 볼 때, 이렇게 우물을 돌을 이렇게 길쭉한 돌을 이렇게 갖다 놓고 돌을 갖다 놓고 옛날에는 우물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가운데가 우물이에요.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파가지고 거기를 쌓아 올린다. 쌓아 올려가지고 돌로 이렇게 쌓아 올릴 거 아닙니까? 돌로 이렇게 쌓아 올려가지고 하늘에서 봤을 때 쌓아 올려가지고 위에 물이 있어요. 그러면 끝에다는 이제 이것을 안정되게 길쭉한 돌을 올려놓는단 말입니다. 길쭉한 돌을 올려놓고 또 올려놓고 해갖고 우물 이렇게 사각형 해갖고 사람이 여기 와서 물을 떠간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물정자예요. 우물정자. 그래서 우물이 될 정도로 많이 온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옷 의자가 이거 배웠잖아요. 저고리처럼 생겼다고. 이게 목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쏙 빠질 정도로 온다 이거죠. 그래서 그 목에 해당되는 부분은 없고 옷 의자를 그대로 씁니다. 상복을 입고 우는 것입니다. 상복에 모자를 쓰고 상복으로 끝나는 거죠. 상복. 장례식장에서 입는 옷이죠. 상복 입고 많이 우는데 이 목이 쏙 빠질 정도로, 이 옷에 목이 쏙 빠질 정도로 이제 없고 우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아니고 더 괜찮은 게 있으면 나름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말씀 언자입니다. 말씀 언자가 옆에 붙었어요. 장례식장에서는 보통 사람이 숙연해지고, 장례식장에 사람이 지혜로워지죠. 장례식장에는 엄숙합니다. 장례식장에는 뭔가 숭고하고 거룩함이 있죠. 사람이 죽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다 겸손해집니다. 거기서는. 그래서 뭔가 이게 기쁘고 즐거운 일을 사양하게 되죠. 기쁘고 즐거운 것은 금하고 좀 절제하고 사양하고, 말을 그렇게 해서 절제적인 언어, 사양하는 언어, 뭐 그런 걸 상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뭐 거기서도 그냥 평범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걸 상징적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장례식장. 그래서 장례양에 붙은 말은 이 사양할 양, 사양을 하고 또 겸손할 양이라는 뜻도 있어요. 겸양, 겸손할 양, 그런 말이다. 장례식에서는 그런 걸 상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사양할 양자를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원에다가 장례양 함께 썼습니다. 사양할 양, 겸손할 양. 나라 국자는 나라는 어떤 테두리, 나라의 그런 지경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의 영토 영역이 있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 영역이 있고, 이거는 이런 거 많이 나오죠. 한자에서는 이런 패턴이. 이거는 창과라고 하는, 창. 옛날에는 창이 많이 있었죠. 무력, 전쟁에 많이 나왔던 창. 무력을 상징하는 그 창입니다. 창. 그 글자로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부수자로. 그래서 이게 아무튼 이게 창과자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나라를 상징한다는 것은 말로 다스리는 거죠. 왕이나 위정자가 어떤 그 자리, 그 사람의 다스리는 위치, 자리에 서서 말로써 다스리죠, 나라를. 백성들대로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말들을 하죠. 너무 살기 힘듭니다. 뭐라고 상소문을 이렇게 신하들에게 올리게끔 한다는 것. 자리에서 말하는 게 있고, 각자의 자리에서 말하는 게 있고, 나라라는 것은 지경, 영토, 한계 지경이 있고, 또 안보, 국방이 있다. 국방. 옛날 고대 사람들은 나라를 이렇게 봤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뭐 국민, 주권, 영토 뭐 이렇게 요소가 있긴 한데, 나라 국자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요. 나라 국자는 이렇게 이런 패턴이 있고, 자기 자리에서 말을 하는 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말을 한다. 허용된 한도 안에서 자기 자리를 지킨 그 위에서만 말을 한다.
말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 나라에서 이렇게 말을 그 한도 내에서 자기 자리에서만 말을 한다. 나라 국자입니다. 나라 국자. 나라 국자는 이렇게 하고, 이게 있을 유자입니다. 있을 유자는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괜찮은 게 있으면 나름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창문이 있거든요. 창문이 있는데 이렇게 커튼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창문에 커튼이 있어서 있는데, 바깥에 달밤에 이게 커튼이 이렇게 쳐져 있죠. 커튼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 달밤에 바깥에 달이 뜰 때가 있고, 달이 보름달일 때가 있고, 반달일 때가 있고, 소송달일 때가 있고, 아니면 아예 없을 때 금음일 때가 있잖아요. 달이 아예 없을 때 금음이잖아요. 그리고 있을 달이 있는가 이렇게 봤더니, 이 옆에 커튼을 옆으로 젖히고 봤더니 달이 있더라. 그래서 있을유. 커튼을 옆으로 젖히고 창틀이 있죠. 이것을 간단하게 표현을 한 게, 창문에 있는 커튼을 간단하게 표현을 한 게 이걸로 표현을 하고요. 커튼 이게 창문 커튼, 간단하게 이걸로 표현하고, 있는 거 봤더니 옆으로 딱 커튼을 젖히고 봤더니 달이 있더라. 그래서 있을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있을유, 이건 유명한 글자니까 쉽게 아시죠? 있을유. 있을유. 이거 유명한 글씨입니다. 있을유. 자, 그리고 호랑이 호자 지난 시간에 배웠었지 않습니까? 호랑이 호. 그래갖고 이게 호랑이 호인데, 보통 이제 글자 안으로 들어갈 때는 이게 생략되고 이거 맞아. 옆모습, 호랑이 옆모습인데, 호랑이 이마에 정면에서 보면 왕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왕자, 호랑이 줄무늬가 보통. 근데 옆모습을 보면은 이제 왕자가 옆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게 호랑이 이빨, 윗이빨, 안에 입천장, 호랑이 아랫이빨, 그리고 이제 호랑이 머리, 등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다리는 여기다 그려주는 거. 그렇게 생각을 지난 시간에 하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그런데 이게 들어갔습니다. 이게 들어갔는데, 이게 들어갔어요. 이게 들어가니까 나라우라고 하더라. 나라우. 옛날에 중국에 고대 우나라라고 있었나 봅니다. 그 우나라 우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우. 왜 이게 나라우냐? 호랑이가 들어갔다. 자, 이거는 뭐죠? 큰 소리 오, 큰 소리로 큰 소리 외칠 오. 이렇게 이 크게 외치는 그런 오자거든요. 이 오자가 입구자지 않습니까? 입을 열어서 이렇게 뒤로 젖혔어요. 사람이 뒤로 젖혔습니다. 크게 외치려고, 이 사람이 크게 외치려고 각오를 하고 이게 했어요. 자세를 딱 해갖고, 우와, 똑바로 서면서 우와 이렇게 크게 외치려고 준비를 뒤로 젖혀서 한번 하는 그런 모양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고 뒤로 한번 꺾어 젖혀서 큰 대자 배웠죠. 지난 시간에 사람이 큰 대자로 누워 있는 거, 크게 쭉 뻗었고, 이게 큰 대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대자 크게 뒤로 젖혀서 이렇게 입으로 외치려고, 큰 소리 외칠 오자입니다. 그래서 오자가 얘 호랑이하고 들어가니까, 호랑이하고 큰 소리하고 뭐가 들리냐, 큰 소리 외칠 오. 이게 하니까는 나라우가 되더라. 호랑이가 안 그래도 무서운데 큰 소리까지 지르려고 하니까 더 우월하게, 더 무섭더라. 더 우월한. 호랑이 안 그래도 무서운데 큰 소리까지 하니까는 더 우려가 된다. 겁난다. 우려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다. 이 나라는 그런 나라다. 아주 강력한 나라다. 강성한 나라다.
그렇게 나라를 짓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마음에 드는 그런 거 있으시면은 알아서 또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생각하기도 시간이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절약될 수 있으니까요. 그 뭐 쓸데없이 글자 외우는 게 중요하니까요. 뭐 자신의 맞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호랑이 호자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오자 이거 되시죠. 자, 나라 우자입니다. 이게 우리가 우나라라고 하는 강한 나라다. 우나라라고 하는 막 생겼을 때 이름은 다들 좋게 짓지 않습니까? 또 호랑이가 크게 부르짖는 그런 나라. 나라 그런 나라로 우나라라고 옛날에 있었는데 그렇게 이름을 지었나 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었나 보다. 그리고 이거는 질그릇도 이게 언덕. 자, 질그릇이라는 것은 옹기, 항아리 그런 게 질그릇이잖아요. 흙으로 구워서 만든 거. 질그릇도 이게 언덕 같은 그룹 저기 가마 속에다가 넣거든요. 이렇게 가마가 있습니다. 이렇게 언덕 같이 생긴 굴 같이 생긴 여기 이렇게 조그만 문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 안에 들어가면 완전 이 안을 고온으로 하죠. 이 안을 완전 고온으로 불을 끓입니다. 그래가지고 완전 정말 뜨겁겠죠. 이 안에다가 그 유기 제품을 넣는 겁니다. 흙으로 빚어서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서 수천 도에 온도가 몇 도인지 모르겠는데 그 온도에서 시간이 지나서 나오면은 우리가 먹는 사기 그릇 아니면 질그릇 뭐 이런 흙으로 된 질그릇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질그릇 모양으로 여러 가지 질그릇 모양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여기 그냥 언덕이 아니고 언덕은 언덕인데 안이 비었어. 그게 가마. 이게 가마. 언덕처럼 언덕인데 안이 이렇게 비어있는 여기다가 이 질그릇을 넣는 것입니다. 이게 질그릇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질그릇. 그래서 질그릇도 도자기 그러지 않습니까? 도자기 질그릇도 이 질그릇도자입니다. 이 안에 언덕인데 언덕은 꽉 찼지 않습니까? 언덕은 근데 언덕이 비어 있다. 그걸 상징해서 그 안에다가 이 그릇을 넣었다. 이게 질그릇도. 예, 그래서 질그릇도로 살펴봤고 이 안에 들어있는 거는 여러 가지 그런 모양 안에 이제 가마 안에 뭐 종기 그릇도 들 수 있고 그런 항아리 같은 거 넣을 수도 있고 뭐 많이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물을 그냥 이걸로 상징을 하자. 이게 뭐 이 안에는 그릇이고 이렇게 안에 뭐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뭐 이런 게 10가지 뭐 이렇게 지붕 같은 것도 하나 해가지고 여기다 매달려 가지고 10가지 해서 그릇을 이렇게 더 여러 가지로 넣어놨나 보다. 자, 이런 가마 안에다가 이게 질그릇도입니다. 질그릇도 가마 안에다가 이렇게 생긴 거를 해서 구워가지고 질그릇을 만든 것입니다. 자, 당나라당은 옛날에 이렇게 어떤 처마 정자 있지 않습니까? 정자 이렇게 막 정자 안에서 이렇게 쫙 이렇게 정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자 여기서 사람들 양반들이 앉아서 띵가띵가 노는 건데 그 기생들 불러서 술상 차려놓고 시 짓고 시 읊고 뭐 이렇게 띵가띵가 가야금 뭐 거문고 타령하면서 막 양반 자제들이 아서 놀죠. 놀면서 시를 읊고 막 그러죠. 그러면 밑에 여기 앞에 논에서 막 일하죠. 소 이렇게 하면서 농민들이라든가 옛날 사회는 그랬죠. 농민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서민들 막 일을 열심히 하고 막 뼈빠지게 일하고 자제들은 여기서 이런 게 귀족 사회 옛날 당나라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를 읊고 막 뭐 문예를 창작을 하고 막 그렇게 했었죠. 기생들 부르고 막 그렇게 그런 어떤 정자에서 놀던 이 정자에서 안에서 이런 게 발달을 했었어. 당나라는요. 당나라 이게 손으로 뭔가 잡고 있는 모양이죠. 이게 그래서 부필자는 대나무 같은 것을 이렇게 해서 대나무 두 마디를 표현을 해주고 이건 부필이지 않습니까? 부필. 그래서 붓을 잡고 있는 모양을 이게 손 모양이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그래서 붓 같은 거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입으로 이렇게
그 글자 운을 떼고 읊고 그런 게 발달했던 당나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당나라가 귀족 문화가 발달했어요. 이런 게 이런 게 발달을 했거든요. 그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나라당은 이렇게 글 쓰고 손으로 뭐 쥐고 글 쓰고 입으로 글을 문을 읊고 막 그런 게 발달했던 첨화의 정자에서 그런 나라가 당나라다.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네, 당나라당. 그러면 추위양국은 무슨 뜻입니까? 추위양국은 벼슬을 미루고 벼슬을 사양을 한다는 거죠. 추위 벼슬의 위치 이 벼슬의 위치를 밀다 밀어버리고 나라를 사양한다 거죠. 그러니까 제요라는 옛날 그 중국의 고대 사람이 제순에게 전위하였다. 그럼 전위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천자문에 그렇게 전해진다고 합니다. 천자문에 이렇게 전해진다고. 자, 그리고 유우도당. 유는 제손이고 도당은 제요이다. 그래서 중국의 고대 제왕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고대 제왕. 이 천자문이 이렇게 전해진다고 합니다. 유우도당까지 살펴봤습니다.